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진짜 뭐든 척척 일이 풀리고 말 그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아 하는 사람 말이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딱히 실패라는 것이 없었던 분이죠. 심지어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다는 나의 첫사랑과 결혼하여 지금은 아들 하나에 연봉은 대략 3억 정도 벌어들이며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분을 볼 때면 제 안에서도 동기부여가 저절로 일어나는 분인데요.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그분을 보며 저의 5차원적 존재가 제게 주었던 메시지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공엔 크고 작은 시련이 동반되기 마련이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이 이룬 성공의 순간들만 바라보기에 정말 시련 없이 평탄하게 성공 가도를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도 그랬어요. 처음 제가 이분을 만났던 시기는 20대 중후반 무렵 경영 컨설팅이라는 영업에 뛰어들던 시기에 만났던 분이에요. 저의 사수였고 처음 그분과 마주하며 악수를 하던 시기에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운영 중인 시크릿 가이드 오픈 채팅방에서도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이나 예수님 그림을 보면 머리 위로 둥근 월광이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탄생한 시초가 그것을 그리던 화가분들이 실제로 그 형상을 보고 그린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 제가 그분을 보았을 때 뒤로 후광이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 굉장히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분이 저의 사수가 되어 여러 가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저에게 공유해 주었어요. 제가 작년까지 영업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세일즈 전문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할 때 정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가르침이기도 했었죠. 아무튼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그분은 이미 연봉 1억에서 2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횟수로는 그 일을 약 3년 차 정도 해내고 있을 때였고요. 한 번은 그분과의 술자리에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첫 계약을 써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은 첫 계약이 언제 나왔어요? 그러니 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딱 3개월까지만 몰입해보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만두려고 했어. 그리고 미친 듯이 몰입했지. 회사에 7시까지 출근해서 매일 밤 9시, 10시에 퇴근했으니 나름 꽤 몰입했던 것 같아. 그런데도 계약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간 소득이 0원이었지. 그런데 당시 나도 가정이 있던 때였으니까 어느 쪽이든 확실한 답을 내야만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찬가지로 9시 조금 넘어서까지 남아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는데 한 명이 저기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야. 이 시간까지 있는 걸 보아하니 나와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분명 상위 실적자라고 확신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쭉 지켜봤어. 그러면서 알게 되었던 건 일단 최소한 나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서류를 정리하며 그날 계약 2건 정도를 성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때 너무 분하더라고. 나도 한다라고 하는데 왜 대체 나는 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내 담당 매니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지. 혹시 저분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봤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지금 이 조직 내에서 항상 상위 10등 안에 항상 드는 실력자라고 답변을 받았던 거야. 그리고 그때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거야. 저 사람한테 배워야겠다라고 말이야. 그래서 매니저한테 저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어. 팀을 아예 저 사람 팀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였지. 처음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매니저는 거절했지만 난 이 부탁이 거절되면 퇴사 각오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니저는 하는 수 없이 그분에게 연결해 주었어. 그리고 그분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끝내 수락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때 내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어. 나는 정확히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야. 저의 사수가 만났다라던 그분은 저를 채용하였던 매니저였고 특히 그분의 별명은 가성비 갑의 영업. 한 달을 30일이라고 쳤을 때 20일을 내리 놀다가 21일 차에 계약이나 쓰러 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나간 뒤 그날 저녁에 바로 서류 하나를 들고 와서 곧바로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영업 스타일. 매달 2,000만 원 이하로 소득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때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수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영업에 어떻게든 100% 적용하고자 스크립트를 달달 외우고 모든 자료와 준비로 무장한 뒤 그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성공엔 방법이 있구나.
그냥 무작정 돌진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노력이구나. 노력에도 질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을 하신 유명 유튜버가 있죠. 같은 경영 컨설팅으로 연봉 10억 타이틀을 손에 쥔 안 대장님도 말합니다. 노력이라고 해서 다 같은 노력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땐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가르침에도 저 스스로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내 그 회사에서 계약을 써내기도 전에 나에게 온 그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엔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운이 다가왔음에도 그 운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회를 뻥 하고 날려버리니 저의 그 다음 행선지는 바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이 세상이 이리저리 기회를 저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던 시기였지만 저는 그 시기에 기회를 알아보지도 잡아내지도 못하는 상태가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세상과 5차원적 존재는 오히려 저의 상황을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저의 좌우명이 생겼어요. 나에게 다가온 기회를 반드시 잡아낸다. 드로우 앤드류도 럭키 드로우에서 말하죠. 계획을 믿기보다 지금 내게 다가온 기회를 믿기로 했다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분은 그 매니저의 가르침이라는 기회를 잡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개척해내어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100% 실현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방법을 알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성공에 몰입하며 지속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한 분기별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내적 동기를 전해주는 귀인으로서 저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 제가 그 매니저에게 배운 내용, 그러니까 성공에도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 가르침을 딱 3년 뒤에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저에게 접목시킨 뒤 저 역시 월 1,000만 원을 처음 벌어들이게 되죠.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릴 건데 그 가르침은 첫 번째,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건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대부분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저냥 노력을 이어가다 보니 이거 조금 하다가 저거 하게 되고 또 저 사람이 저기서 성과를 냈대라고 하면 또 저 방향으로 가서 그렇게 나의 방향이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방향이 뻗어나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그 어떤 성공도 거머쥐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결과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해요. 나의 방향대로 우선 밀어붙였을 때 상대방이 내 의견에 반박할 만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거죠. 특히 객관적인 수치가 들어가 있는 자료라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클로징까지의 시뮬레이션을 한 차례 그려보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해봐도 좋고요. 저는 이 스킬을 가르쳐 깔때기 이론이라고 칭하면서 직접적으로 저의 후배를 가르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간 계약 한 건을 못 쓰다가 이 방법대로 플랜을 세워주니 그 다음 달에 정확히 4채 계약을 쓰게 되면서 2,000만 원을 그날에 벌어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노력에도 방향이 존재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넣어 여러분의 잠재의식 안에 깊이 각인해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보려면 가장 먼저는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건 먼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현재 내가 서 있는 나의 위치에서 그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다면 분명 이 방향이 맞다라는 나의 확신으로 꿋꿋이 그 방향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상대방의 반론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반론을 극복하지 못한 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실패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실패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실패로 인정하기보다는 다시 새롭게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준비해보고 또다시 부딪히길 반복하면서 반드시 성공의 순간이 내게 올 수밖에 없도록 노력의 방향을 통일시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 성공의 순간은 내게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은 내게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최초로 설정한 그 방향을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